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쇼 박문호 박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최근 몇 달간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자장가 대신에 쓴다는 그런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틀어놓으면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오마이 사이언스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장가도 오래 들으면 리듬화되죠. 특히 최근에 이제 우주하면서 엄청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런가요? 오늘은 뭡니까, 박사님? 오늘은 덧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 뭐 이런 10단위 이하의 덧셈. 거짓말! 예, 소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요? 소금은 나트륨 플러스 이온하고 염소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의 전기가 서로 당겨서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결정이라 그러잖아요. 네.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 거의 90%가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물입니까? 그렇죠. 원자, 우주의 가장 코어인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래서 광물은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 전기들이 정확히 정수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뭐냐 하면 원자들이 전자를 더 갖게 되면 마이너스 이온,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이온이 되죠. 그러니까 끌어당긴 거죠. 그걸 정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태 배운 것 중에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광물 첫 시간이었어요. 인간은 작동하는 광물이다. 제가 거의 다 까먹었는데 얘는 그 골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굿.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오늘 광물 한다니까. 돌은 1000만 년 오다다. 박사님 이제 항상 단위를 오다라고 하시니까 1000만 년 오다다. 네. 초기 지구에는 마그마가 있었는데 얘가 식어서 현무암이 됐는데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돼 있다. 굿. 그런데 현무암은 땅의 대륙판 화강암보다 10% 더 무겁다. 굿. 무거우니까 대륙판 밑으로 얘가 기어 들어가. 예, 쉬워. 그런데 100km 정도 들어가면 해양판이 그 압력 온도에 녹아서 다시 마그마가 됩니다. 굿. 여기서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데 땅 위에 있던 게 다시 들어가지고 1000만 년 만에 마그마가 됐어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오는데 땅 속에서 식느냐 땅 위에서 속느냐 식는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종 암석이 탄생합니다. 각종 암석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각종 암석이 탄생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바위 암석 위에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소나무가 광합성을 해요. 오케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균류가 버섯이 네. 포도당을 먹고 산을 만들어. 산은 바위를 녹여. 바위가 녹으면 인과 질소가 나와. 굿. 소나무는 인과 질소를 흡수하고 네. 성장해. 네. 근데 바위는 그 과정에서 분해돼. 네. 분해되면 모래가 돼. 네. 모래가 강물에 흘러내려가. 네. 바다로 가. 네. 퇴적암이 돼. 다시 대륙판이 돼. 다시 마그마가 돼. 마그마가 수천만 년 뒤에 다시 분출해. 네. 또 바위가 돼. 그 위에 또 소나무가 자라. 이렇게 네. 생물과 강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분자 단위에서 보면 광물과 생물이 성분이 같다. 인간의 뼈가 칼슘 아니냐. 이빨, 인산, 칼슘, 피, 철, 뇌는 나트륨 이온이 있고 광물과 생물이 같은 분자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거를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라고 한다. 결국 우리 몸은 작동하는 광물이다. 오 마이 사이언스.
대단합니다. 예. 수천만 년 동안 광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고 생물이 광물에 영향을 주고 서로 공진화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나 광물을 구성하는 분자나 같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작동하는 광물이다. 제가 오마이 사이언스 외치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네. 박사님 화이팅이다. 좋아요. 아하. 하고 광물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광물이 다시 나왔어요 지금? 예. 그만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이만큼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한 발 더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네. 식물의 무기염류라 그래요. 무기영양소. 네. 칼슘은 식물 세포 벽을 많이 만듭니다. 칼륨은 식물이 강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식물 잎 뒷면에 굉장히 많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칼륨이 있어야 됩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식물이 강합성을 하는데 엽록소가 있잖아요. 그 엽록소 분자의 핵심이 마그네슘이라는 원자입니다. 낙엽을 태워도 재가 남잖아요. 네. 재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그 재를 갖고 이슬람 사라센 쪽에서는 비누나 이런 거 알칼이란 말이 알칼리란 말이고 알은 정관사고 칼리가 바로 K 칼륨을 말합니다. 더 칼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 칼륨이란 말이에요. K입니다. K. 그럼 뭐 K가 어디서 오느냐? K의 기원은 장석입니다. K 장석에서 옵니다. 광물에서 오는데. 그렇죠. 광물의 분자식 속에 K 칼륨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분해돼서 토양에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광물의 구성 성분이 이 식물의 광합성의 중요한 요소가 중요하죠. 됐다. 마그네슘은 강합성의 기본 요소고 네. 핵심 원자고 칼슘은 세포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사실은 다 광물에서 온 것이다. 예. 수국꽃 알죠? 수국꽃. 몰라요. 그 봄에 수국 알잖아요. 수국꽃이 보라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토양이 얼마나 산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식물 꽃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 철이 있잖아요. 적혈구에. 네. 철의 기원이 어딘가. 지구상의 철이라는 이 원자가 지구 대기에 있는 산소하고 곧장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있거든요. 그럼 산화철이 만드는 강물 종류가 7가지나 됩니다. 고려 청자의 영롱한 녹색에서 청색 아주 신비한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철 산화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예. 철 산화물이 이해를 못하면 고려 청자의 색깔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적혈구 속에 붉은 대지에 그리고 고려 청자의 빛색. 우리 인체 피나 고려 청자나 예. 자동차 강판이나 예. 다 똑같은데 그걸 알려면 철하고 산소가 만드는 강물을 알아야 됩니다. 10분만 정확히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과정 말고 과정은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광물과 생물은 수천만 년 단위로 같이 공진화했고 결국 이 원자 단위에서 같은 물질이다.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죠. 결론이었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생물하고 광물이 인터랙션하는 과정, 세포 속에서 인터랙션 과정은 전부 다 금속 이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바는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이해하고 나면 뭘 알게 됩니까? 좋은 질문. 생명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피가 어떻게 붉은색을 띠게 됐는가 알게 되고, 호흡을 한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화성이 왜 붉다는 걸 알게 되고, 식물이 어떻게 강합성하는 것도 알게 되고. 무생물과 생물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죠. 지구의 지금 현재를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게 첫 출발이 광물과 산소의 만남? 그렇죠.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물하고 산소 만나는 좀 단순하게 말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네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그마를 통해서 광물이 만들어지고 광물이 어떻게
생명하고 연결됐는가, 생물은 어떻게 다시 광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가,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자면 철과 산소가 만나는 과정. 굿. 그걸 이해하면 전체 사이클을 이해하게 된다. 좀 추가해서 철 플러스 나머지 한 6개의 금속하고. 그러니까 철을 통해서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그렇죠.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죠. 목적을 이해했어요. 예, 좋아요. 굿. 그럼 중간 과정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생물과 광물의 공진하는 구체적 내용은 산소하고 금속하고 결합입니다. 철도 금속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있다면 신부는 무조건 산소라 딱 고정을 시키면 돼요. 신부는 산소다. 같은 시옷이니까. 그렇죠. 산소. 좋아요, 좋아요. 신부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2성기를 띄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1명이고 남자가 6명의 사건입니다. 그 6명 중에 가장 힘이 센 남자가 철이라는 남자입니다. 오케이, 철이. 오케이.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의외로 알루미늄입니다. 철이가 나타났고 아리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칼슘. 칼이. 예. 철이, 아리, 칼이. 뭐냐? 마그네슘. 마이. 예. 그다음에 5번째가 나트륨. 나이. 6번째가 칼륨. 자, 철. 예. 알루미늄. 예. 칼슘. 예.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됐죠? 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6가지 금속이 있어. 예. 요 금속이 산소와 만나.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지창금이 있어요. 산소는 지창금을 마이너스 2개를 갖고 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라 그래요. 그 전자 2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명 남자들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지창금을 들고 와야지 여기는. 그렇지. 지창금. 네. 여자는 마이너스 통장 있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철은 들고 오는 게 플러스 3. 알루미늄 플러스 3. 철하고 알루미늄 플러스 3. 예. 그 다음에 칼슘이 플러스 2. 칼슘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플러스 2. 마그네슘 플러스 2. 칼륨이 플러스 1. 칼륨은 플러스 1. 나트륨 플러스 1. 나트륨 플러스 1. 됐죠? 자, 지금부터 줄여서 합니다. 자, 결혼식. 대원칙은 제로가 돼줘야 돼요. 자, 마그네슘하고 칼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칼슘은 얼마나 그랬어요? 칼슘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죠. 1대1이 되죠. 그럼 결합시켜보세요. CaO라 그래요. 이 둘은 단순하게 그렇게 결혼해버려요. 됐죠? CA가 칼슘이고 O가 산소니까 CaO.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 1대1로 붙었어. 1대1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겠네. 마찬가지죠. MgO. 오케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플러스 1이잖아요. 플러스니까 Na2O. 굿! Na2O 됐죠. 그 다음에 자, 칼륨 K. K2O. 굿!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3개고 산소는 2개니까 6에서 만나면 되지. 알루미늄은 2개 하고 네. 산소는 3개. 불러보세요. Al2O3. 엄마 잘했어. 오늘 끝. 다 알았어요. 2년 동안 했는데 오늘 지금 과정 통계.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걸 뭐라. F2O3도 나오겠네요? 굿! 이거는 이제 이렇게 통쾌한 걸. 끝났어요. 통쾌하진 않은데 하여튼 간단하긴 하네요. 그리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조금 더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박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래 간단한 걸 사람들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요까지 통과했으니까 가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놔둘 거예요. 예, 그래요. 지구과학자들이 클라크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